10월 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등으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유로존과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연준 위원들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7% 하락하며 지난 1일 사상 처음으로 1700선 돌파한 지 사흘 만에 17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6%, 0.74%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영국의 산업 생산과 독일의 제조업 주문이 호조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영국은 0.23%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1.17%, 0.43% 하락했습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이 올 연말 이전에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에번스 총재는 워싱턴 DC에서 가진 강연에서 올 하반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2.5%로 높아지는 데 이어 내년에는 3%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준이 이 같은 전망 기초로 매달 850억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를 하반기에 줄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양적 완화 규모를 처음으로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일 로카트 총재는 올해 3차례 공개시장위원회 중에서 첫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버냉키장의 기자회견이 없는 10월에 규모 축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이틀 조정을 받았습니다. 연준의 출구 전략 우려가 불거지면서 투심이 위축됐는데 무엇보다 비둘기파 인사였던 에번스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내세우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외국인의 매도로 조정을 받으면서 장중 1900선을 내주기도 했는데 종가상 1900선 지켜주면서 마감하기도 했죠.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으로 임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 LG그룹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형 스마트폰 G2 출시 앞두고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데 기대감이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예, 맞습니다. 일단 LG전자 상당히 좋은 모습 좀 나타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효하게 들어왔다는 점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일단 제약업종이 크게 올랐지만 일단 제약업종은 일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경기 민감주, 그 중에서도 바로 전기전자 업종이죠. 하지만 LG전자에 대해서는 매수를 보인다는 점에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하방을 다지기 끝내고 난 다음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 기조에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네.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을 첫 번째 가장 큰 맹점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일날 뉴욕에서 G2 어느 정도 언팩 행사를 개최를 하죠. 오늘 밤이네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이슈가 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옵티머스 G 프로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큰 호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약점이 한 개가 있었죠. 바로 그거는 단일 통신사에 의해서 개통을 해줬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4개 통신사죠. 미국 안에서만. 그만큼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100개 이상의 통신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G2로 공급하겠다. 그런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움으로써 추가적인 상승 기조 그리고 지금은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좀 더 작용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을 한번 보시면 하이엔드급으로 어느 정도는 상향 평준화 됐던 부분은 우리가 다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LG전자 G2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매출권은 다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 게 바로 전문가들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2008년까지 어느 정도 LG전자 가장 휴대폰을 많이 팔았던 시기였죠. 그때 영업이익률 그리고 LG전자 주가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휴대폰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이 높아질수록 주가 자체도 상당 부분 크게 올랐던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06년에서 2008년 의미 있는 시기였죠. 바로 초콜릿폰이 어느 정도 출시가 되면서 크게 LG전자가 주가 자체를 견인을 했던 건데 저도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때 CF 주인공이 바로 김태희 씨였죠. 맞죠? 초콜릿 휴대폰을 어느 정도 선전을 하면서 그렇게 큰 광고 효과를 좀 누렸었는데, 과연 G2도 지금 제2의 초콜릿폰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주가도 기능할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LG전자를 계속적으로 얘기할 때마다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LG전자나 아니면 LGU+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다는 거겠죠. 하지만 2분기 실적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LGU+는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됐다는 거죠.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 부분이 크게 마진 자체가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세를 견인을 했다면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영업이익률이 2%에서 3%대.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16%, 그리고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23% 아니면 26%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LG전자가 그런 박리담의 스타일보다는 지금 좀 더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을 높이는데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서 초콜릿폰에 대한 출하 대수 화면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 화면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상당히 지금 휴대폰 판매량에 대해서 LG전자 주가가 민감하다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고점이었습니다. 그때 그만큼 올랐던 부분이 바로 초콜릿폰의 출하 대수로 인해서 올랐던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오른쪽에 있는 Y측 좌표가 일단은 1000대 기준으로 지금 4000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보이는데, 그만큼 400만 대 이상이 팔렸다는 거죠. 밀리언셀러 이상을 기록을 해야지 지금의 LG전자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보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런 부분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LG전자, 그리고 LG전자를 비롯한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들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영업이익률이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휴대폰에 대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매출적인 기대감도 물론 작용할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금 가장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 모습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신형 스마트폰 출시 기대감으로 무조건 접근을 해보는 걸 좀 자제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한 게 있죠. 그만큼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3위는 LG전자가 아니고 중국의 하웨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틈새 시장 공략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G2가 어떤 연령층을 공략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연령층에 먹히고 어떤 글로벌 시장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지는 우리가 시장 상황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언팩 행사가 열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 자체를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주가적인 추이를 봤을 때 지금은 하방 경직성이 좀 나오는 단계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괜찮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벌써 지나지 않았나, 그리고 대신 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는 좀 더 뛰어난 성적을 올리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G전자 그룹주에 대해서도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 살펴볼 시간인데, 자, 종목을 미리 보니까 삼성 SDI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이미 고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고점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거는 일단은 하늘 많이 알겠죠. 예. 네. 하지만 저는 확률적으로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삼성 SDI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던 부분이 바로 ESS
전기 저장 장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기차 테마도 물론 같이 있겠지만 그만큼 대형주가 이런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상당 부분 어려운 그리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갔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의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여타의 테마주와 삼성 SDI의 다른 점, 극명하게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실적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출이 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매출이 나지 않는지의 차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2차전지 분야에 대해서 실적이 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기 저장 장치를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 SDI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소형 2차전지 분야에 대해서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 되겠죠. 그래서 못해도 어느 정도는 낼 수 있구나. 그러면 그만큼 주가 자체도 안정되게 실적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부터 이어질 수 있는 대형 2차전지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해보자.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BMW i3 시리즈를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개념에서 지금 일단 예약 건수 20만 건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SS라고 하는데 전기 저장 장치 자체에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대두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삼성 SDI의 활약이 좀 더 두드러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SS에 들어가는 장치에 대한 전지 자체가 리튬 이온 전지거든요.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 리튬 이온 전지를 확실하게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3개가 채 안 되죠. 그만큼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좀 더 독보적인 활약을 할 수 있는 기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서 박미래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점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1차적인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추가적인 제가 지금 매수로 대응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변곡점에 있을 때 변곡점을 돌파를 했다고 보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돌파 안 했다고 보느냐 그 차이겠죠. 그래서 지금 돌파했다고 좀 보고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하단이 15만원 선이 그 돌파 개념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우리가 주봉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돌파를 할 때 갭이 발생했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갭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갭이 생겼다는 것은 밑으로 내리지 않겠다. 그만큼 하이 레벨이 되었다.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내려갔다면 그때는 로우 레벨. 그만큼 밑에 있는 저항권의 매물대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상승을 했을 때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있는 상태 그리고 앞서 있던 음봉의 큰 물량 자체는 지금은 어느 정도 악성 매물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지금의 가장 큰 수급 자체는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있던 기관의 그런 물량 자체를 지금 외국인이 어느 정도는 손바뀜으로 가져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만큼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는 바 지금 삼성 SDI를 어느 정도 공략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요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16만 2천원, 16만 2,5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8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5천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 SDI 투자 의견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병곤의 종목 박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분석해볼 테마 정책 관련 테마주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과거에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왔던 그런 정책 관련 종목들이 다시 네. 순환매를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뭐 신규 상승을 계속 해 나가는 형태의 진행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그 선거철에 이제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지금 다시 좀 움직이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마 수급 주체의 유입이 약간은 있었지 않나, 그리고 좀 이슈를 만들면서 순환매를 발생시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수가 있고, 이제 그동안 많이 떨어졌고, 또 오랫동안 소외됐기 때문에, 단기성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 붙이면서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과거의 상승세를 꾸준히 탔던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발생시키는 형태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제 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이 그 일자리 관련 종목군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윌비스 같은 종목이 상승이 좀 더 강했었습니다. 장중에 12%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은 내용 자체는 그 경찰 인력 채용을 하반기에 좀 더 늘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종목이 상승세를 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어제 그 일자리 관련 종목들, 뭐 사람인 HR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상승을 하고, 또 이 종목군들이 과거에 이제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 공약 중에 하나였던 부분 때문에 급등세를 탔던 흐름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그 정치 관련주들 쪽에서 이제 뭐 육아 관련 아니면 저출산 관련해서 보령 메디앙스나 아가방 컴퍼니 상승이나, 그 다음에 또 안철수 관련주에서 이제 신당 창당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뭐 써니전자, 다물 멀티미디어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하기는 무리입니다. 하지만은 단기성으로 매기가 좀 많이 몰리는 경우에 뭐 눌림목 시에 공략을 해서 짧게 치고 빠지는 형태 정도의 단타 흐름 정도는 충분히 나올 만하다,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순환매를 염두에 두고 선취매를 하는 형태로 뭐 소량씩 공략을 해본다라면은 뭐 단기성 대응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 AS 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추천받았던 대봉 LS라는 종목인데요. 어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방사능 관련 테마주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AS 부탁드릴게요. 네, 이 대봉 LS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네. 다시 한번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방사능 치료 보조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공을 한다라면은 아마 독점적 지위를 좀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 심리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고, 성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사업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그리 나쁘지 않다. 그래서 꼭 테마성이 아니더라도 이 종목은 상승세를 계속 좀 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후쿠시마의 원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도래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 국내에서는 이제 총리께서 나서가지고 이제 그 괴담 자체를 퍼뜨리는 경우에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접해지는 정보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에 많이 속해 있고요. 네. 그 용기가 지금 그 원래 깨진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봉합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바닷물을 이제 부어가면서 냉각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 용기를 체결하고 있는 볼트가 부식이 돼서 이제 파손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파손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핵 모닥불이라고 해야 되죠. 그 일본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기 때문에 뭐 3년 내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3년 내에 일본이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 방사능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목표가를 제시했던 건 6,200원입니다만은 한 번 더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7,000원 선까지도 한번 보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 6,000원 정도의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은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접근하는 거 좋고요. 그대로 가져가신 돌파가 바로 나온다면은 7,000원까지 그냥 목표가를 좀 더 확대해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은 정치 관련 테마,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 테마 쪽에서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단기성 대응만 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요. 써니전자입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순환매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안철수 관련주도 계속해서 좀 유입이, 이슈가 되면서 매수가 추가로 유입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진행을 보면은 단기간에 상승을 잠깐 하고 난 다음에 한 며칠 정도를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정도 선에서 추가 돌파가 나올지 말지 여부가 아마 결정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일단은 공략을 해놓고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은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생명선이라고 하는데 이 빨간 라인을 지금 짚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새로 튀어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이 종목군은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목을 공략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위험 관리를 손절 라인을 깼을 때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개념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4,000원에서 4,05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4,5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600원인데 투자자들께서 사실은 대형 우량주로만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최근에 실적을 내거나 아니면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보면은 개별주들 쪽이 많기 때문에 이 비중이나 그다음에 위험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선에서라도 이 주도주를 공략하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순환매를 염두에 둔 종목이었죠. 써니전자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천호 신사 대표님의 증시타파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청송천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조정은 나오겠지만 종가상 1900선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중 이탈되기도 했지만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도세를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흐름 전망하시는지요? 예, 어제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선물 매도, 선물 이제 환매수죠. 환매수 그 분야, 그리고 이제 어제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이제 어제 기관이 콜에서 풋으로 전환되는 부분. 어제 사실 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변동폭이 컸습니다. 그러다 일본 증시와, 상해 증시가 상승하는데도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빠지면서 1900을 깼다가 1900 복귀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1900을 지킬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61일평의 일단 어떤 지지 부분, 이 부분이 오늘 또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20일과 61일평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 타임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쉬어가자. 근데 오늘은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아침에 매수하시면 또 수익이 좀 나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쉽지 않죠.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코스피가 사실 많이 떴어요. 굉장히 많이 떴죠. 상승폭에 이제 62% 반등한 후에 다시 이제 주가의 상승인데 주가가 제가 볼 때는 빠져봐야 여러분 보다시피 1880포인트 정도 빠지는데 저는 이까지 빠지지 않고 주가 자체가 계속 1900포인트의 안착은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 301일평의 저항과 지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매물대가 크다. 그리고 이 매물대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거의 끝마무리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마무리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물론 뭐 고점 내가 쉬어라 갈 때 고점에 팔고 있었던 분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이 참 힘들죠. 저도 많은 증권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요. 주가 자체가 지금 상승하면서 이렇게 음봉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를 참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어제 이제 렌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상승 트렌드로 그대로 그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항대에서 딱 저항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항대에서 저항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항받는 데서 저항받으면 괜찮습니다. 저항 안 받는 데 저항받으면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최악의 경우 저는 1875까지 보는데 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주식은 뭐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횡보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금 그 일봉 차트에 보면 가기 차트 자체가 굉장히 양운을 부리고 있는데 장 자체가 이제 양운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종가에 땡기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가 계속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안 뜨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속 불이 날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불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종가 선차들을 볼 것 같으면요. 종가 선차들을 볼 것 같으면 장 자체가 정확히 이제 60일 이평에서 지지받는 모양인데 이제 제가 볼 때 20일 이평 한번 부딪힐 것 같아요. 부딪히다가 튕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매매하신다고 뛰면 뛸수록 목이 조여오는 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나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전환선을 한번 깼다 이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한 4, 5일 정도 주가는 조정 받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지지는 스프레드 2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 안 하시고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전환선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주식은 일단 한번 매도하고 재매수 시점을 가지시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장세가 돈 먹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이제 조금 주춤하면서 셀트리온 부분에 대해서 상승하는데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나 조금 따라간다 뿐이지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차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쪽 오락가락하는 것보다 그냥 턱하니 버티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이 콜에서 이제 푸스로 전환됐죠. 외국인이 콜에서 푸스로 전환되는데 어제 외국인이 돈을 챙겼어요. 평균 가격이 245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의 밀림이 제가 말했던 그 평균 가격에서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제가 평균 가격 여러분들 245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245 가까이에서 주가 자체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만큼 이제 평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볼 때 오늘 밀려봐야 또 245 이 그 평균 가격 여기에서 지지를 워낙 강력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크게 염려 안 하시고 저 같으면 오늘 단타 치시는 분들은 저자 매수가 굉장히 유효한 그런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셨죠? 어제 이제 굉장히 당황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중국 증시가 굉장히 지금 좋고요. 일본 증시도 굉장히 안착된 부분이고 상해종합 증시도 굉장히 좋은 장모입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 S&P 모든 지수들이 빨다치는 지금 자리에서 고가놀이라 보지 주가 하락 추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독일 증시나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보면 전기전자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이제 문제점이다 이러는데 제가 여러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최근 수익률이 12% 정도고요. 우리나라가 반도 전기전자가 마이너스 11 합치면 20% 이상 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이 어느 주가보다 제일 같이 움직이는 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우리나라의 전기전자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 전기전자가 상승할 때 주가 상승을 크게 한다. 근데 지금 주가가 가다가 수도하는 부분은 전기전자 주식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전기전자 주식이 상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점에 개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올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종합주가 지수와 더불어 이주 것도 이 매물이 이렇게 줄어든다면은
장자체 그때부터 상승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를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삼성전자 한 종목 프로그램 매도로 지금 뺐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기관들이 저점의 데미지를 적게 입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전기전자가 그 사이 각광을 받다가 소외받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좀 큰 손들이 위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거를 털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자체를 계속 여러분에게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전자가 이제 꽃이 안 피었다. 우리나라 주식은 전기전자가 꽃이 피어야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주식이 주가 아니고 선물이 줍니다. 주식하시는 분들도 선물을 꼭 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물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옵션이 있는데 옵션 만기가 여러분 이번 주죠. 이번 주인데 제가 볼 때도 사고가 한번 터질 것 같아요. 옵션 양이 적지만 요즘 적은 것 같고 매도인 쪽을 같이 혼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옵션을 한번 제가 볼 때는 양쪽 방에 10만씩 거는 투기성 매매는 양콜 매매는 제가 볼 때는 한번 할만한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선물 동향 자체가 아직까지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선물이 1조 이상 그래야 큰 폭으로 움직인다. 적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 동향을 정확히 읽어야 주식한다. 지금 미국 증시, 일본 증시와 상해 증시, 글로벌 증시가 상승인데 우리나라가 뭐 어떤 이유는 전부 선물이 연동돼가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꼭 한번 배워야 된다. 선물 배우실 분들은 매주 토요일 날 오후 4시 영등포 구청역 5번 출구 저희 사무실에서 선물 배우는 자리가 있으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꼭 참석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선물의 연동대가 우리나라 주식이 안 움직인다. 그 말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벗을 보면 여러분 피벗 중심선에서 1920포인트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190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는 모양입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이쪽에서 이제 제가 볼 때 1900만 안 빠지면 이쪽에서 계속 저항이 무르익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월봉을 보면 월봉도 괜찮아요. 상승 트렌드 쪽에 있는 월봉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봉 피벗 보시면 일봉 피벗 자체에서 영역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일봉 피벗을 보시면 일봉 피벗 자체가 아직까지 주가가 빠지만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이라는 것은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절대 급하게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CCI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절대 무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 없고 그냥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MACD가 지금 바닥에서 데드크로스 일보 직전에 있는 반 아직 확인이 안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MACD가 데드크로스 나더라도 음봉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확실한 조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매물대에서 그냥 한번 벌켜보시는 것도 좋다. 왜? 여러분이 워낙 주식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주가 물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물리게 살 수밖에 없었죠. 왜? 이때 2000포인트 전부 2200 간다고 전부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아직까지 본전 안 되신 분은 그냥 단무지 정신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휴가 기간인데 하루하루가 너무 잘 가요. 너무 잘 간다. 마지막에 이제 여름을 치닫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농촌에서 굉장히 가물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고향에 계시는 부모나 친척, 처갓집 한번 전화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잠시 기다리시고요. 양다리 안 걸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 가지십시오. 천성천음의 신청환입니다. 네, 옵션 만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건 선물 쪽의 움직임입니다. 선물의 수급이 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예, 오늘의 추천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관심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산업재 및 건설 관련 주식입니다. 파이낸싱,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에 이르는 엔지니어링 전 분야에 걸쳐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삼성그룹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석유화학 플랜트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73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4개월 동안 바닥에서 많은 거래량이 매집 중에 있습니다. 심리도 및 신용 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제가 2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약 한 86,400원 밑에인 84,000원에서 87,0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0만원입니다. 손절가는 82,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 추천받았던 GS건설인데요.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오늘의 에이스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주상복합, 건설, 건축, 주택사업, 석유정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매출은 양호하나 2년 동안 영업이익은 좀 양호했으나 올해는 적자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낙폭 과대 주식이며 외국인 기관 매수 증가 중입니다. 유보율이 12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약 1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절반만 파시고 나머지 그동안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상당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장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면서 수익이 잘 안 나신 분, 5년 이하 초보이신 분들은 오늘 오후 6시 지하철 영등포 구청역 5번 출구에서 좌측으로 150m 정도 오시면 한성병원 3층에 있는 주원투자 에셋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8월 7일 수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형진 대표와 함께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외국인이 12거래 만에 매도로 대응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1900선 이탈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지만 종가로는 지켜졌습니다. 간밤 출구 전략 우려의 뉴욕 증시도 쉬어가는 흐름 보였는데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궁금해집니다. 시장 전망 부탁드릴게요. 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요인 중에는 외국인 수급 반전하는 그런 모습하고 또 글로벌 증시 흐름이 갑자기 또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불안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언젠가 다가와야 될 그 QE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다우지수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21선을 이탈을 했는데요. 이런 모습이 언제 나타났었는가 따져보면 5월 말에 5월 31일에 이탈하면서 2월 24일까지 조정을 보일 때하고 비슷한 그런 재료와 또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 시장은 이 기간 동안에 1800포인트 이하까지도 내려갔었던 시기고요. 하지만 이제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한 상황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비관적으로 전망을 한다기보다는 경계심리 또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이제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아까 외국인 수급 반전요. 국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7월 22일 이후에 12일 만에 거래소에서 매도 반전한 모습, 불안하게 또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난주부터도 이미 금액은 많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너무 놀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선물 쪽에서 한 3일 연속 매도가 나오면서 누적으로 이 3일 동안 9,600계약 매도가 나왔는데요. 지난 동시 만기 이후에 이제는 4,000계약 넘는 매도 누적 포지션으로 반전이 돼버렸었죠. 8월 1일에 보면은 5,578계약 매수 누적이었는데 이제 반전이 나타난 것이고요. 또
만기를 이틀 남긴 시점에서 옵션 쪽에서도 빠르게 매도 반전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 점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또 부담이 계속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재료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반전 가능성이 좀 약간 낮은 것은 QE 축소에 대한 얘기가 어젯밤에도 뉴욕 증시에서 계속 나왔고요. 또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미 국채 금리가 6월 중순에 진입한 그 2.4%를 넘어선 레벨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의 어떤 또 개선되는 모습을 또 기대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6월 말 이후에 상승의 모멘텀이 QE 축소였었다. 그 축소 시점이 멀어질 것이라는 것이 주요 모멘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반대의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또 그러한 흐름을 개선시킬 어떤 모멘텀이 있는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옵션 만기도 하루 앞두고 있는데 불안 요인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추가 모멘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지수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코스피가 1930포인트대 여기를 회복을 했는데요. 뭐 다시 밀리긴 했지만요. 이 1930포인트대의 의미가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6월 초의 하락 요인이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리포트로 1923포인트까지 하락한 다음에 그 QE 축소 코멘트가 1872포인트까지 2차 하락을 끌고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권이 동반 추락하면서 177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했었던 그런 흐름이었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QE 관련돼서 또 아시아권 동반 추락이 해소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놓고 본다면 1930포인트는 이러한 급락 요인이 해소된 흐름이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1930포인트 위로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베어마켓 랠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상승의 한계에 1차적으로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또 6월 26일 이후에 상승 추세를 하향 이탈했다는 점입니다.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코스피 200 일봉의 추세선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점선으로 제가 아래쪽에 그려놨는데 계속 상승을 지속하면서 조정을 보이더라도 이 선을 종가상으로는 지켜줬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제는 장중에 크게 이탈을 했었고 또 종가상으로도 이 점을 이탈을 했고요. 이 실선으로 표시된 선은 중기적인 저항선이었는데 이것을 돌파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시황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 선이 지지선으로 변하는지 이 점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저점은 21일 이동 평균선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어제의 저점이 오늘도 지켜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 그것이 뭐 1900포인트 선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추세 복귀를 위해서 반등이 나타날까 아니면 새로운 상승 추세의 형성이 가능할까? 그것이 이제 오늘부터의 숙제로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조정의 깊이를 가늠하기 위해서 피보나치 되돌림 수치를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요. 최근에 이 1770포인트에서 1939포인트까지 상승한 것의 24포인트 되돌림이 1899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1900포인트의 기술적 의미는 사실 별로 없다.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지지선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도 있겠지만 피보나치 되돌림 수치를 놓고 보면 1899포인트 결국 1900포인트가 의미가 있는 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선을 많이 좀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38% 되돌림 하면은 1874포인트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좀 쉬어가야 할지 대응 전략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등을 위해서 나타내야 될 흐름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기 전략이자 또 중기 전략으로도 적용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포인트가 이 자본재 섹터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반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떤 업종을 선택하고 어떤 업종이 시그널을 줄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자본재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이후에 종합지수가 8% 오르는 동안에요. 이 자본재 섹터가 이제 소재하고 산업재로 나눌 수 있겠는데 소재하면은 이제 화학이나 철강이고
뭐 산업재 쪽이다 이렇게 하면 뭐 기계건설, 운수장비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화학업종이 15.98%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철강도 14%나 올랐고요. 기계도 12%, 운수장비가 10% 넘게 올랐는데 결국 전반적으로 자본재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런 섹터들이 반등이 강했었던 이유는 낙폭 과대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그 업황의 개선, 또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동반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유로존 경기의 반전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로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 이 조선업종의 반등하고 연결시킨다면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계업종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럽 수출 비중이 43%의 하락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승에 이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이 유로존 쪽의 경기 흐름에 안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금융업종, 우리 유로존의 금융업종의 신뢰도 역시 동반적으로 개선이 될 테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건에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조선업종에 대한 발주나 수주 쪽에서도 좋은 결과를 또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로존의 경기 흐름 안정은 선순환 사이클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기계와 조선업종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난 8월 2일부터 조정 기간 동안에는 얼마나 이쪽이 상대적으로 강했는가 살펴봤을 때 종합지수는 한 0.7% 내리는 동안에 기계가 한 2% 많이 내렸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운수장비나 화학이나 철강이 0.5% 정도로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너무나 단기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쪽 소재사 산업재 섹터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IT 업종은 상승기 동안, 그러니까 6월 26일 이후에 상승기 동안 0.4%밖에 오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근에 지난 주말 이후에 조정기 동안에 마이너스 1%나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IT 업종이 이렇게 유독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또 반대적으로 자본재 섹터에 대해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IT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또 이 3분기 이익 컨센서스 전망이 역시 또 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좀 기대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한번 수치로 확인한다면요. 이 디램 익스체인지 레이트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7월 초 이후에 10%나 지금 하락한 상황이다.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은 지금 IT 업종 왜 안 좋은지가 어느 정도 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자본재 섹터를 좀 지켜보면서 자본재 섹터가 어떤 조정 흐름의 형태와 또 어디서 지지선 형성을 할 수 있는지 이 점을 좀 관심 가지고 오늘부터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향후에 시장 흐름의 중요한 맥도 이쪽 자본재 섹터에 있다는 점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장의 흐름은 자본재 섹터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연준의 출구 전략 우려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진 방송에서 시초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